이어서 갈게요. 그 시험 당일날 자꾸 잔소리해서 그런데 시험 당일날 그 시간 안분하는 거 그거 잘하셔야 되거든요. 그거 잘하셔야 되고 식사 든든하게 드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 평소에 나는 아침 너무 안 먹었다 이러신 분들은 사실 속이 좀 너무 부대끼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좀 드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 내가 영양분을 공급해야 사실 아침에 팽팽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한 달가량 남아 있으니까 모든 그 내 에너지와 컨디션을 아침 쪽으로 맞춰 주셔야 돼요. 특히 늦게까지 새벽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밤낮이 바뀌 계셨거나 이러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저녁에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딱 정해져 있는 시간에 봤을 때 최상의 컨디션을 내기 위해서 내 신체 리듬을 바이오 리듬 그쪽에 맞춰 주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데 잘 못 하시더라고요. 누가 자꾸 잔소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 시계 같은 거 꼭 갖고 가세요. 물론 이제 교실에 시계를 배치를 해 둘 거예요. 뭐 뒤에 두거나 아니면 이렇게 고개 돌리기 너무 힘드니까 앞쪽에 둘 건데 그래도 본인이 평소에 공부하다거나 아니면 뭐 탁상 시계도 되고 손목 시계도 좋거든요. 시계를 보시면서 푸시는 게 좋죠, 그죠? 컨닝 같은 거 절대 하지 마시고, 그죠? 그래서 저는 너무 급해가지고 어떻게 했었냐면 1차 시험 봤을 때 그때 과목이 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처음에 문제 주면 요 페이지 누락된 거 없나 이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바로 덮으세요라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초조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계속 봤어 이렇게, 그죠? 그래서 손 올리세요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고 거기에 덮으세요 했을 때 이렇게 손을 들었지. 그래서 문제가 좀 이상하던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 제가 맨 뒤쪽이었거든요. 이렇게 올 때 이렇게 한 두 문제 풀고 아니네 이러고 다시 덮었어요, 그죠? 사실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됐는데 너무 급해서 그랬어, 그죠? 가겠습니다. 자꾸 잔소리하면 싫어할 것 같아요. 볼게요. 특정 물품과 관련돼서 어떤 규정이 있냐면 우리가 30만 원의 단어 있어요. 이것도 좀 잘 놓치거든요. 아까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천재지면 말고 특정 물품으로 인한 분할 납부를 받을 때 최저 기준 금액이 30만 원으로 세팅이 되어 있죠. 소액 사건입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죠? 원래는 우리가 대리인이라고 한다면 관세법이니까 당연히 관세사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소액 사건과 관련돼서 민사 재판도 마찬가지거든요. 3천만 원 미만일 때 배우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내세울 수 있죠. 그죠? 그 세 명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배우자 있고요. 1번. 그다음 사촌 이내의 혈족 2번. 그다음에 배우자의 사촌 이내 혈족 이렇게 세 명입니다. 이렇게 세 명을 물어보진 않고 금액을 물어볼 건데 과거에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가 3천만 원의 에너지를 많이 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자가 뭐 짓궂은 놈인데 3천만 원 그대로 줬어. 뭘 줬냐면 얘를 이하로 바꿨어요. 농담 아니고 진짜예요. 3천만 원 미만입니다. 3천만 원은 해당하지 않아. 2,999만 9,990원까지만 해당되는 거예요. 경매랑 수의계약과 관련돼서도 매각일 때 우리가 50만 원 미만일 때는 그죠? 1평가 방법이 아닌 1방법이 아닌 경매나 수의계약 2방법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때 50만 원이 숨어 있습니다. 그죠? 여행자 휴대폰 면세의 한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까 봤던 그 승무원 휴대폰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 일반적인 여행자는 두 당이에요. 아빠, 엄빠라고 하죠. 엄마, 아빠, 그 다음 나 이렇게 오면 각자가 800불입니다. 그죠? 두 당 금액은 800불이고요. 우리가 입국할 때, 그러니까 나갈 때 면세점 살 수 있고 들어올 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 면세점이 없어서 우리가 경험을 못할 뿐이지 관세법에는 사실 들어올 때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저쪽 부산 쪽에 있어서 그래. 국내에서 구매한 게 있다고 한다면 얘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농림축산물과 관련돼선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요걸 틀릴 것 같진 않고 오히려 좀 핀포인트를 맞춰서 나온다고 한다면 특별 물품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그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술, 담배, 향수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죠? 술은 그 과거에는 그 병과 관련된 그 제한이 있었거든요. 한 병까지만 된다 이랬는데 그걸 없앴어, 그죠? 그래서 병은 빠져 있고요. 요거 400불로 나와 있고 용량으로 합계 용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련과 관련해서 함보로 200갭이고요. 시간은 50갭이, 전자담배 관련은 똑같이 200갭이고 얘가 과거에 250ml 나왔던 적이 있고요. 얘가 250g 이렇게 나와 있다. 향수도 한 3년 전에 원래는 60이었거든요. 근데 100ml로 최근에 개정이 됐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율 및 수수료네요. 그죠? 관세법상 요율 수수료라는 규정을 한번 모아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정이자라든지 환급가산금이라든지 환급가산
과 관련된 이율이 다 동일하죠. 관세법 시행규칙 9조의 3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시행령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서울시의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을 고려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 보시면 서울시의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을 고려해서 시행규칙 찾아봐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찾아보면 이게 계속 바뀌는데 지금은 1천분의 31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한 3.1% 이렇게 나와 있다. 얘랑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납부지원 가산세인데 얘는 가산세 파트에서만 한 번 나와요. 10만 분의 22이고 얘는 한 10년째 안 변하고 있어요. 그죠? 과거 한 제가 공부했을 때는 1일 10만 분의 13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10만 분의 22로 바뀌었죠.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대행 수수료입니다. 얘는 1%입니다. 1000분의 1. 그죠? 1000분의 1이 1000분의 10 이러면 좀 헷갈리는데 이게 1000분의 10이잖아요. 이렇게 삭제가 돼요. 이거 알고 계시죠? 인수분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1% 이렇게 나와 있는 거겠죠. 그죠? 근데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요 승인의 주체가 관세청장이에요. 관세법에서 승인의 주체는 대부분이 세 가장인데 관세청장이 승인으로 나오는 파트 한 2군데 정도 제가 강조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 나오죠. 갱신과 관련돼서 갖고 왔습니다. 그죠? 뭔가 좋은 제도는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쭉 영원히 그죠? 내가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를 이용하고 싶으면 관세법에서 전반적인 스탠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끝나기 1개월 전까지는 의사표시를 해. 그죠? 유지하고 싶으면 너가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내가 문자 줄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 근데 그렇지 않은 파트가 2군데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월별 납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월별 납부는 그 실무에서 매우 효용이 좋아요. 그러니까 당장 오늘 내야 되는 걸 다음 달 말일에 내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 이용하고 싶다면 1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하겠죠. 화물관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좀 벌어보고 싶다. 계속 벌고 싶다. 그러면 1개월 전까지 한 번 더 할게요. 요청할 수 있어요. 특허도 마찬가지예요. 특허 보세구역도 1개월 전까지 제출해라. 보세운송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개월이고 여기 유효기간은 3년이죠. 5년 아니에요. 얘. 전자상거래업자. 얘는 뉴라고 할까? 최근에 추가가 됐거든요. 여기가 3년, 여기도 3년입니다. 둘 다 5년으로 바꿔서 모의고사 내면 잘 못 맞추더라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랑 헷갈리냐면 화물관리인일 때가 5년이거든. 걔랑 좀 많이 헷갈려 하세요. 여기 3년으로 나와 있고요. 역시 1개월 전은 동일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좀 바뀌네요. 볼게요. 보세 판매자, 면세점이죠. 그 다음에 AEO, EO와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앞서 봤던 것들은 우리가 심사하고 갱신 심사할 때 뭐 내야 될 서류라든지 검토할 내용이 그리 방대하지 않아. 그래서 한 달이면 충분한데 면세점이라든지 아니면 AEO는 제출할 내용도 많고 우리가 검토할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기간 조금 더 러프하게 준다고. 보시면 1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고 여기도 보시면 6개월로 나와 있네요. 그죠? 세율의 종류입니다. 관세법상 세율의 종류가 많죠. 세무사분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는 거예요. 부가세율 정해져 있거든요. 10% 단위 세율이니까. 부가세법 어차피 1차에서 공부하시나 세율 파트 공부하세요? 안 하거든요. 단위 세율이니까. 물론 우리가 배우지 않는 뭐 소득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레인지 구간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 관세법은 물품에 따라 그리고 그 물품이 수입되는 국가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 그래서 매우 힘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거긴 한데 세율의 종류입니다. 먼저 볼게요. 총 6가지가 있고요. 1순위 세율은 요건과 상관없이 최우선 적용합니다. 불공정 무역을 시정하기 위한 애들이 대부분 포진하고 있죠. 덤핑, 상계, 보복, 긴급 얘는 3명이죠. 일반 긴급, 특정국 긴급, 농특 이렇게 나와 있고 갑자기 조정관세가 들어가 있는데 조정관세는 원래는 3순위거든. 근데 모든 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여기 조정관세 대상 중에 2호에 해당하는 거 있어요. 뭐 국제평화나 천연보전은 뭐 블라블라 이렇게 있는 거 있는데 그게 1순위 세율이네요. 2순위는 도와주는 애겠죠. 편협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단서 규정이 있겠죠.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해요. 물론 양어세율 물품 중에 일부는 높더라도 우선 적용한다는 단서 규정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낮은 걸 적용하는 게 도와주는 거지 높은 걸 적용하는 걸 도와준다고 우리가 표현 안 하니까요. 3순위 세율입니다. 조할계고요. 그중에 할당관세 여기 나와 있네요. 할당관세는 4순위 일반 특혜 세율보다 역시 낮은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4순위는 일반 특혜관세, 5순위 잠정, 6순위 기본관세 이렇게 나와 있죠. 덤핑과 상계관세 절차를 갖고 왔습니다. 이거 좀 많이 어려워하시고 좀 제끼는데 다 제끼지 마시고 여기 있는 거를 안고 가세요. 볼게요. 일반적으로 2개월 이내에 우리가 그 덤핑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한번 해볼까라는 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자 또는 안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될 건데 하자라고 결정이 나면 10일 이내에 관부에 게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비조사가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본조사가 나올 건데 예비조사도 3개월 그죠? 근데 이런 단서가 있어요.
1개월 이내에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나서 얘는 20일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조사. 그죠? 그리고 예비조사란 날에 다음 날 들어가요. 예비조사 결과 제출하고 그 날은 우리가 회식하고 쉬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에 들어가 있고 본조사도 역시 3개월이다. 예비조사가 됐든 본조사가 됐든 연장 규정은 전부 2개월 연장으로 통일되어 있고요. 잠정 조치는 최소한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부과를 하되 469, 369 아니에요. 469, 4개월, 6개월, 9개월 동안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12개월, 최대 18개월 이내에 덤핑이면 덤핑을 부과하고요. 상계면 상계를 부과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기존에 우리가 있었던 거라서 익숙한데 느낌 좀 찜찜한 애가 있어요. 그걸 밑에 갖고 왔거든요. 이게 우회 덤핑인데 아직 관세법에 들어가고 나서 나올 기회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 시험이죠. 그때도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 올해 또 나올 것 같아요. 가장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걸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우회 덤핑이란 건 뭐냐면 얘가 덤핑인데 덤핑을 안 하려고 이렇게 표지 가리마에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덤핑보다 더 나쁜 애들은 우회 덤핑이라고 생각하면 얼추 맞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자체가 조금 많이 축소가 되어 있어. 볼게요. 원래는 우리가 2개월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얼마만큼 하냐면 30일입니다. 딱 절반이네요. 이내에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10일 이내에 간부 게재인데 얘는 마찬가지입니다. 간부에 게재하는 건 다행히 10일로 동일합니다. 그죠? 그리고 예비조사, 본조사가 없기 때문에 합쳐서 6개월로 나와 있고요. 연장은 2개월 동일하고요. 그리고 요거 올해 개정됐다 그랬죠? 원래 얘가 8개월, 9개월이었거든요. 근데 한 달씩 더 추가가 됐어요. 그죠? 우회 덤핑과 관련돼서 8개월이라는 숫자는 더 이상 없어요. 9개월, 10개월로 나와 있네요. 그죠? 긴급관세 절차입니다. 얘는 우리가 표로 많이 정리했었죠. 긴급과 잔정긴급관세를 비교하는 거 시험 문제에 스테디하게 계속 나오거든요. 부과 여부 결정 기간, 그 다음에 조치 기간, 그죠?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올 건데 일반적인 긴급관세는 1개월이고요. 잠정긴급관세는 역시 1개월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긴급관세는 연장 규정이 없어요. 다만 협의 기간은 불포함 이렇게 나와 있고 잠정은 연장이 있지. 기간이 20일이다. 그죠? 긴급관세는 4년이고요. 잠정긴급관세는 200일입니다. 이번엔 거꾸로야. 긴급이 연장이 되고 잠정이 연장이 안 돼. 볼게요. 4년이 돼. 우리가 대무역법에서도 비슷한 규정이 있거든요. 이것저것 다 합쳤을 때는 최대 8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때 연장 규정이 없고 그리고 둘 다 시행일 이후 수입돼서 부과한다. 그죠? 원칙적으로 우리가 소급 부과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시행일 이후부터 부과를 할 수 있네요. 그 다음은 대상을 좀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방금 봤었던 건 세율의 어떤 종류, 우선순위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세율 자체를 공부할 때는 순서대로 공부하기 좀 어렵다고 한다면 각각의 세율에서 얼마만큼 부과할 수 있는지, 그죠? 그러니까 그 대상을 알면 어떤 세율이 부과되구나 이건 유추할 수 있거든요. 제목 자체가. 계절관세 이런 건 뭐겠죠? 당연히 농림축산물이겠지. 요 정도 유추할 수 있는데 그 부과 범위를 따로 좀 모아서 공부하시는 게 좀 좋아요. 볼게요. 일단 잠정세율 얘가 5순위겠죠. 5순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6순위 세율이라고 할 수 있는 얘랑 좁히는 범위에서 부과가 돼요. 그러니까 임시적인 세율이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심했나? 기본 관세를 조금 줄일까? 이렇게 좁혀가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그죠? 세율을 좁히도록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 덤핑 방지 관세입니다. 덤핑 사실이 발생하면 덤핑 차액의 금액을 우리가 추가해서 부과할 수 있고요. 1순위 세율이라서 보조금도 역시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를 실행 세율에 추가해서 부과할 수 있다. 보복관세, 우리나라 아직 부과하진 않았죠. 피해 상당액의 범위라고 매우 두루뭉실한 표정을 쓰고 있고요. 긴급관세입니다. 그죠? 얘는 피해 구제액에 필요한 범위, 얘도 마찬가지네요. 필요한 범위. 농특은 좀 별도로 외워주셔야겠죠. 물량기준과 가격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물량기준이라고 한다면 양어세율의 3분의 1이라는 거. 가격기준으로 했을 땐 누적에 따라서 우리가 부과를 하겠죠. 조정관세는 매우 중요해요. 이 대상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세율 불균형의 원인이 산업구조 변동이면 조정관세고 밑에서 볼게요. 세율 불균형이 유사물품일 때는 할당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죠? 이렇게 대상 한번 보시고요. 일반적인 물품은 100분의 100에서 기본 세율을 뺍니다. 그리고 기본 세율을 더할 거기 때문에 사실 100분의 100만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다만 대상이 농림축산물이라고 한다면 국내외 가격차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할당관세 인하가 있고 인상이 있는데 이 대상 얘는 원유 국산 이렇게 외웠었죠. 원유는 국산이 좋다 이렇게. 일단 숫자는 전부 40이에요. 그죠? 여기도 40이 나올 겁니다. 계절관세도 40이 나오죠. 그죠? 농림축산물일 때는 역시 별도의 범위가 있다.
편입관세는 조약 한도 내에서 부과할 수 있고요. 국제협력관세는 얘가 100분의 50이에요. 40 아닙니다. 얘 잘 나와요. 100분의 50이다. 일반 특기관세 얘를 좀 잘 못 외우시더라고. 기본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대상과 부과 범위를 제가 잘 정리해 놨으니까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스크린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안 외워지는 파트가 있죠. 정상 가격이라고 있습니다. 덤핑 가격, 즉 덤핑 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선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과의 차익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이 원래 얼마일 거냐? 그걸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데 총 세 가지 유형으로 나오죠. 일반적인 경우, 제3국을 거치는 경우, 그 다음에 시장 경제가 확립되지 않는 국가로부터 들어온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통상거래 가격이라는 단어를 찾으시면 되는데 그 통상거래 가격이 어디에 통상거래 가격인지를 조금 유의해서 보세요. 여기 나오죠? 여긴 통상거래 가격, 여기도 통상거래 가격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급국의 통상거래 가격이고요. 여기는 제3국의 통상거래 가격 이렇게 표현되고 있네요. 여기도 보겠습니다. 통상거래 가격을 적용할 수 없다면 이런 규정이 나와 있고 여기는 통상거래 가격인데 이번에 원산지국이라는 표현이 조금씩 바뀌죠. 그죠? 이걸 뭐 막 써가면서 강조하진 않을게요. 우리 많이 했을 거니까. 그죠? 우제시 이렇게 외웠죠? 우제시. 그죠? 여기도 우제시. 그죠? 덤핑 가격입니다. 얘는 좀 쉽지. 보시면 실제로 지급할 거나 지급할 가격, 즉 실제 지급 금액이 기본 디폴트 값인데 그러지 못한다면, 즉 특수관계가 있다, 보상 약정이 있어서 걔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해라고 한다면, 그죠? 재판매 가격으로 하거나, 그죠? 요런 규정이 있네요. 그죠? 여유가 되시면 보시고요. 보조금입니다. 재정적인 지원 중에 우리가 특정성이 있을 때만 됩니다. 하지만 연지원, 뭔가 실장 이름 같죠? 연지원, 연구, 지역개발, 환경 관련 보조금과 관련돼서는 제외를 한다 나와 있고 네 글자로 암기해서 우리가 외웠던 것 같아요. 제한 지급, 제한 사용, 특정 지역, 기타 국제협약 이렇게 네 가지 단어로 우리가 암기했었던 거 잘 기억 좀 한번 해주십시오. 보조금 등의 어떤 유형과 이런 대상이 나올 수 있어요. 납세 의무 소멸 파트입니다. 여긴 좀 비교적 쉽죠. 그죠? 관세법과 관련돼서 납세 의무 소멸 파트는 원래는 법조문에서 한 5가지가 나오지만 통관 파트에서 하나가 숨어 있어요. 걔를 갖고 왔습니다. 납부하면 없어지고요. 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되거나 부과 제척 기간이 만료되거나 징수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 얘네 둘이 사실 메인이라고 보여주시면 되고요. 반송됐을 때 우편물은 납세 의무가 소멸된다는 게 저 뒤에 통관 파트 뒤에 함께 숨어 있습니다. 가산세 파트입니다. 어렵죠. 그죠? 가산세가 총 한 5가지 정도 유형이 있는데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납부지형 가산세거든요. 그래도 좀 암기를 해주세요. 그죠?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100분의 10이라는 게 붙고요. 미납부 세액 또는 부족 세액의 기간에다가 그죠? 기간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앞에는 다음 날, 뭐뭐한 날부터 그죠? 뭐뭐한 날부터 뭐뭐한 날까지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죠? 다음 날부터. 이자율은 아까 나왔던 1에 10만 분의 22로 나와 있고, 그죠? 거기에 과거 가산금이라고 할 수 있는 3%가 여기 나와 있네요. 마저 보겠습니다. 부가 제척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기간은 최대 5년 동안 할 수 있고 150만 원 미만이라고 한다면 감옥에 해당하는 게 즉 기간 이자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가 150만 원이라면 이하라면 우리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죠? 과거 가산금에 해당했던 내용이에요. 사실 실제 시험 문제에서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 얘죠. 볼까요? 요 가산세가 면제되는 대상이 나올 수 있는데 대상만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면제가 된다. 걔까지 사실 연결시켜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기출문제나 문제를 내보려고 해도 그렇게 문제를 만들기 조금 어려워. 취재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 자체를 또 안고 가자고요. 수리가 되기 전에 납부를 했대. 그럼 아직 납기가 살아있잖아요. 그 뒤늦게 고쳤다고 해서 너 가산세 내라. 그거 너무 가혹하다고 했어요. 두 번째, 잠정가격 신고라는 게 어차피 확정가격 신고와 비교를 했을 때 차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가산세가 제외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장난쳤을 때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 특히 4번은 올해 개정이 됐죠. 이것도 안고 가시면 좋습니다. 기간은 전부 2개월이에요. 2개월. 이게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너무 앞서갔어. 3번, 4번 따로 볼게요.
얘를 먼저 보겠습니다. 특권자와 관련돼서 우리가 2개월 나와 있죠. 2개월 이내에 과거 건들을 수정신고하거나 감면 대상과 감면율을 잘못 적용했다. 휴먼 에러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이 오히려 더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정과 수정을 나누는 과거의 가장 큰 기초점은 뭐였냐면 보정일 때는 보정이자가 있고 수정신고일 때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차이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를 쓰고 우리가 6개월 안쪽으로 부족세를 고치려고 했다고. 근데 보정에 가까운 수정일수록 조금 더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점 때문에 6개월씩 쪼갰습니다. 총 1년 6개월 중에 앞에 6개월, 그 다음에 6개월, 나머지 6개월을 쪼개서 10%씩 줄어들죠. 앞에는 100분의 30, 뒤에는 100분의 20,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100분의 10씩 줄어듭니다. 국가지자체가 수입하는 거 모든 물품이 가산금이나 가산세나 보정이자 전부 면제고요. 얘가 올해 개정이 된 사항이에요. 역시 특권자와 마찬가지로 기간은 2개월입니다. 어디 나와 있죠? 여기 2개월 이내에 우리가 빠르게 수정신고를 한다면 가산세가 면제가 됩니다. 과세 적부 심사 통지가 늦어서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때 20일이라는 단어 알아두시면 좋죠. 우리가 가산세가 면제가 됩니다. 총 9가지인데 안 나온 지 좀 됐거든요. 근데 나올 수 있죠. 다음 중 납부지원 가산세가 면제되는 대상으로 옳지 않거나 아니면 뭐 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죠. 비슷한 내용이 더 있는데 구조는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부정한 방법일 때는 방금 우리가 봤던 거에서 숫자만 조금 달라져요. 일단 부정한 행위가 뭔지 보셔야 되는데 이건 암기식이 있죠. 부정한 이자는 오히려 좋다. 부정한 이자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다. 그죠? 부정행위라든지 어디 있죠? 부정한 행위. 여기 있네요. 부정한 행위라든지 이중 성풍자, 자료의 파기, 오히려 좋다. 좋은. 그죠? 여기에 해당한다면 원래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100분의 40에서 한 3년 전에 100분의 60으로 늘어났다는 거 좀 체크 좀 해주시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얘도 다 똑같은데 여기가 100분의 20이고 부족세액이 아니라 관세액의 100분의 20이에요. 그죠? 처벌 받았다면 우리가 100분의 60으로 상향되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원래 관세법에서 기간을 계산할 때 뭐뭐한 날의 다음 날부터 앞에는 다음 날, 뒤에는 날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가 딱 한 군데가 예외야. 수입된 날부터 납부기한까지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다음 날이 안 붙어요. 여기 한 군데가 딱 예외가 있습니다. 기간 계산할 때. 나머지 이유는 뭐 다 똑같습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제출 불이행 여기서부터는 좀 쉽죠. 500만 원 한도로 해서 20%인데 가산세 파트 공부할 때 그 퍼센티지를 외우는 게 사실 더 중요한데 요새는 뭐 20이다 40이다 60이다 이거 말고 그 앞쪽에 붙는 그 과표 자체의 표현을 물어봐요. 여기는 관세입니다. 관세. 납부세 이러면 안 돼요. 관세다. 여기는 2%고요. 앞에가 과세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세 가격이 한 500억이야. 그러면 2%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 한도로 규정하고 있고 2580 이렇게 외웠었죠. 2580 그죠? 그래서 0.5%씩 늘어납니다. 연속 공급 물품 그죠? 요게 이제 뭐 유류 써드릴까? 전기, 가스, 유류 용수라는 것들은 우리가 한 달, 1개월 단위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과산세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나머지 가산세 볼게요. 여행자 휴대품. 아까 우리가 자진 신고하게 된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해 줄 수 있다는 그거는 뭔가 당근인데 하지 않았던 애들에 대한 채찍이 요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게이트 통과다 걸렸을 때 어떤 페널티가 있냐라는 거 이거야. 보시면 관세가 아닙니다. 관부가세 합친 납부세액에 그죠? 우리가 40%가 상당히 많죠. 그죠? 근데 이 우리가 실무에서 꾼이라고 해요. 이거 꾼이다 이러면 즉 2년에 2회 이상 걸리면 얘가 60으로 늘어나요. 이 사화물은 납부세액이라는 표현 똑같지만 이때는 우리가 20%로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숫자가 막 바뀌잖아. 어떨 땐 과세 가격이 2%, 관세 20%, 납부세액이 40% 계속 바뀌니까 조금 집중해서 암기를 해주시고요. 얘는 재수술이랑 똑같죠. 관세 20%다. 매각입니다. 매각이라는 규정이 사실 우리가 따로 구분해서 암기하지 않지만 한 2군데 정도가 나오거든요. 채와 공매라고 할 수 있는 장치기한 경과 물품에 대한 매각 규정이 있고요. 담보물에 대한 매각 규정이 이렇게 2가지 파트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기간부터 보시면 1개월 이내에 수출 수입 반송 통보하고요. 그 다음에 매각 공고 10일 전에 해놓고 매각이 되게 되면 잔금 처리,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비용의 1순위
2순위가 관세, 그 다음에 3순위가 기타 세금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도 안 되면 한 번 더 쿨하게 기회를 줍니다. 1개월 이내 가지고 나가. 그래도 안 되면 국고에 기속시킬 거야.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담보와 관련돼서는 규정을 보시면 관세법에서 1일이라는 숫자가 잘 안 나와요. 31일, 1일 이런 거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나서 얘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오죠. 잔금 교부와 관련돼서는 원래 담보를 제공한 자한테 교부를 하고 그리고 공택하는데 불쌍한 애, 즉 보증한 자가 있다면 얘가 우선순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0순위가 보증인이고 보증인, 그다음에 1순위가 담보 제공, 그래도 안 되면 공탁, 이렇게 순서 있는 거 우리 시험 문제에서 많이 풀어봤었죠. 그죠? 됐습니다. 그렇게 볼게요. 국고 기속입니다. 얘는 한번 포인트 잡아가지고 정리했었던 것 같은데 결론이 국고 기속으로 끝나. 근데 그 앞에 6개월로부터 국고 기속인지 1년이 지나고 국고 기속인지가 확 달라지거든요.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그러니까 압수 물품을 국고 기속하는 건 뭐냐면 내가 마약을 압수했어. 이거 마약 누구 거야? 아무도 안 나타나. 그렇기 때문에 압수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거 진짜 없어요 라고 유실물 공고를 해. 당연히 안 나타나겠지.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안 나타나면 그때 국고에 기속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압수 물품인데 이거 마약 누구 거야 라고 했더니 밀가루였던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요, 찾아가세요, 요 내용인데 그때는 우리가 유실물 공고를 해주거든요. 그러고 나서 6개월이 지나도 아무도 안 나타나면 국고 기속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많이 헷갈려 하세요. 국고 기속일 때 6개월이 걸리는지랑 그 다음에 보시면 국고 기속인데 어딘 1년이 걸리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정리 좀 해주세요. 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었죠. 여기서 나왔던 거랑 똑같아. 앞쪽을 볼까? 여기서 요 1개월 국고 기속, 그죠? 국고에 기속시킨다라고 문장이 끝나지만 1년인지 6개월인지 1개월인지에 따라 좀 달라지니까 걔를 좀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여기는 1년, 여기는 6개월, 여기는 1개월, 그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사후관리 및 감면율입니다. 아까 우리가 감면 대상 자체는 다 배웠었죠. 그죠? 근데 얘가 조금 나오기 힘들어가지고 그 실제 시험 문제에서 안 나오지만 요새는 계속 언급되니까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기본값은 사후관리가 사실은 뭐 그 분할납부일 때는 1년 또는 5년이고 용도 세율이거나 아니면 감면일 때는 우리가 3년으로 사실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최대 맥시멈 3년을 한다라는 거고 관세법 시행령에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기본값이 사실 1년이야. 그죠? 1년인데 앞뒤로 조금 더 연장할 거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한번 볼까요? 보시면 여기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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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1년이 사실 많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기준 내용 연수인데 내용 연수가 543 줄어들수록 321 이렇게 줄어들겠죠.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건 90조에 해당하는 학술 연구용품은 최대가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나와 있어요. 예, 유의하시고요. 타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어. 그러니까 사후관리라는 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까봐 무서워서 사후관리를 하는 건데 누가 봐도 얘는 그 용도로밖에 못 쓸 것 같아. 그럼 사후관리가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1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장애인 등의 특정 사용하는 물품과 이런 것들은 사후관리 거의 안 합니다. 수리가 동시에 사후관리가 끝나고요. 특정 행사에 사용되면 사용일, 소멸일, 종료일. 원재료거나 부품품, 경품일 때는 원래 1년이지만 여기 반입되거나 모두 사용한 날 이렇게 나와 있고요. 3% 이하이면 1년, 요 7% 이하이면 2년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단순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죠? 사후관리 기간입니다. 그죠? 관세법에서 감면은 사실 3년이라고 했죠. 3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그래서 세학 종특, 그죠? 조건부 감면을 말하는 거예요. 조건부 감면. 조건부 감면이지만 외교용 물품 중에 양수제한 물품 사후관리가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양수제한 물품은 아까 1교시 했었죠. 자선 피전협을 말하는 거예요. 제수출 면세는 제수출 감면 별도로 보셔야 되는데 얘는 1년 연장. 얘는 2년, 최대 4년. 그죠? 다른 법령, 소파 협정이라든지 아니면 조세특례 제한법일 때도 역시 기간은 3년입니다. 감면율을 볼게요. 얘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얘는 30, 50, 그죠? 30, 그죠? 올해까지는 50일. 아까 설명드렸었고 학술연구용품 감면과 관련돼서 아까 설명드렸었죠? 원래 80, 예외 50. 제수출 감면 3, 4, 5, 7, 8, 5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규제와 관련돼서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신고냐, 보고냐, 특허냐, 허가냐, 뭐 더럽게 많은 승인이냐, 더럽게 많은데 그
그 용어의 어떤 법률적인 내용 자체를 지금 암기하는 건, 그 이해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냥 암기를 하시는 게 좋아.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영어 수어처럼, 그죠? as possible as 뭐 이렇게 외우는 것처럼, 그죠? as possible 이렇게. 국제항이 아닌 지역, 즉 불개항일 때는 우리가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올 땐 보고, 나갈 땐 허가거든요. 나갈 땐 허가. 이런 걸 제출하고, 그죠? 나갈 땐 서류 자체가 심플하죠. 뭐 실었는지만 신고하시면 돼요. 도착입니다. 우리가 연속 통관 물품을 사증으로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고요. 외국 무역선 일반적으로 내리려면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잠깐 내릴 때도 신고만 하면 돼. 하지만 그러니까 얘도 하역이고 얘도 하역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갑자기 허가로 바뀌지. 왜? 물품이 항해, 바깥에서 하거나 선박용품 등에 해당한다면 물건 자체를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만 가지고는 안 돼요. 보세구역으로부터 적재하는 경우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얘들 영어 수거처럼 좀 암기를 하시는 게 좋고, 외국 기짝일 때는 우리가 승인이 아니라 보고고요.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 뭔가 예외적일 때는 허가가 많거든. 근데 여기가 승인이 나와, 그죠? 전환하거나 바깥에 장치할게요. 허가야. 크기 또는 무게 과다로, 크기, 무게 과다 이렇게 써드릴까? 그러니까 수크 제거 마부할 때 그 크를 말하는 겁니다. 물품을 장치할 때 원칙적으로 신고고, 그죠? 보수 작업은 안에서 하든 바깥에서 하든 전부 승인이지만 종합 보세구일 때는 신고로 많이 다운그레이드가 됐죠, 그죠? 해체 절단 허가고요. 장치 물품 폐기인 승인, 여기 허가, 그다음에 여기 신고, 여긴 지정, 그죠? 어차피 다 알고 있는 건데 한번 싹 모아갖고 온 거예요. 과징금입니다. 과징금 이거 갖고 올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한번 갖고 와봤어요. 관세법에서 과징금이 크게 한 두 가지 파트로 있거든요. 그 반입 정지 등에 해당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저기 전자문서 중개 사업자에 해당하는 거냐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일단 전자문서 중개 사업자일 때가 있고 반입 정지 등일 때가 있다.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돼요. 금액 자체가 가장 크게 나누는데요. 여기는 맥시멈 1억 과징금이고요. 여기는 연매출의 3% 이하 과징금으로 그 상한선 자체가 좀 달라지죠. 근데 이 금액을 좀 잘 외우시긴 하는데 사실은 주체도 바뀌어요. 여기는 관세청장이고 여기는 세관장입니다. 그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기간을 볼게요. 한 달은 우리가 31일짜리가 있고 2월 달은 28일 이렇게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30일로 전부 계산을 합니다. 한 달은. 업무정지 일수에 1일 30만 원을 곱하고요. 얘는 연간 매출액의 6천분의 1을 곱해서 매출액 3% 범위 내에서 부과를 하겠죠. 공통점입니다. 원래 일반적인 관세 납부 기한은 15일짜리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가 특이하게 20일짜리가 많고요. 4분의 1, 25% 범위 내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도 있습니다. 26조를 준용한다. 얘는 과징금과 관련돼서 다 준용하고 있는 규정이네요. 형벌입니다. 갖고 올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갖고 왔어요. 왜냐면 안 갖고 오면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볼게요. 그러니까 형벌과 과태료 과태료는 아예 빼갖고 왔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과태료 다 제끼지 마시고요. 그 기출문제에서 그 계속 잘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1천만 원, 200만 원 이런 것들. 그런 것 좀 암기로 하시고 하나만 더 볼게요. 과태료 중에 금액이 큰 건 좀 안고 가세요. 과태료 중에 금액이 가장 큰 게 2억짜리가 있고 1억짜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그 회피하거나 기피했을 때 그게 과태료가 좀 변경됐는데 그렇게 세 가지는 좀 안고 가세요. 특히 회피, 기피에는 바뀌고 나서 아직 안 나와서 꼭 안고 가세요. 전자문서입니다. 가장 크게 바뀐 건 위조랑 변조 쪽으로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가장 세거든. 얘가 1억 10년. 그러니까 징역 1년당 금액이 한 1천만 원 요 정도로 보면 얼추 맞아요. 위변조 말고 누설하거나 어디 있죠? 훼손하거나 지정받지 않거나 이런 것들은 딱 하프 반으로 줄어드네요. 금지품 수출입입니다. 헌정화해서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막 이렇게 외웠었죠. 얘가 77. 밀수입입니다. 밀수가 있고 밀수출이 있겠죠. 그죠? 밀수는 5징 10원. 그죠? 5년 이하의 징역 10원. 그죠? 밀수입과 밀수출의 그 정의를 좀 판단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수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몰래 갖고 왔다. 그거 당연히 밀수인데 그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 A를 B로 신고했다. 걔도 밀수거든요. 한번 볼까? 규정에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고 몰래 갖고 왔다. 당연히 밀수인데 이거 말고 얘도 해당돼요. 신고는 했는데 다른 물품으로 신고했다. 얘도 밀수거든요. 얘를 좀 잘 모르시니까 둘 다 밀수에 해당하네요. 밀수출은 밀수입보다 조금 약하죠. 3년 원가. 그죠? 부정수입죄입니다. 얘가 3년 3천만 원.
그러면 부정 수출제는 어떻게 했어요? 2년 2천만 원이면 딱 공부하기 좋거든. 근데 그렇지 않아. 1년 2천만 원이야. 이거 되게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부정 수입이 33이니까 부정 수출은 2겠지. 그래서 그렇지 않아. 얘가 1년입니다. 그죠? 관세 포탈제 얘는 강조했죠. 포탈, 감면, 환급 얘네 세 명은 관세법에서 이렇게 세트로 많이 묶여 다니거든요. 포탈, 그다음에 감면, 그리고 환급 다 3년 5배야. 그죠? 3년 5배. 여기도 3년 5배. 여기도 3년 5배. 그죠? 포탈에 해당하는 건 얘네 둘이 원래 먼저 나왔었어요. 다 공통적으로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이렇게 나오면 관세 포탈을 맞추시면 되는데 얘를 좀 잘 모르세요. 부분품 원재료 읽고 나올 건데 부분품 완제품 얘도 관세 포탈제에 해당합니다. 가격 조작제 요거 느낌 좀 세해요. 요건 조금 암기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개정되고는 아직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가격 조작하면 2, 5 이렇게만 외웠는데 하나가 더 늘어서 그래. 일단 징역은 2년이고요. 2, 5 이렇게 외웠었는데 5천만 원 이하이거나 물품 원가이거나 얘가 최근에 추가됐어. 물품 가격에서 가색을 뺀 거 중에 높은 금액이 벌금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조작제는 요 조작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부당하게 하거나 이렇게 대상 자체에 조작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문장 자체를 읽으면 이게 가격 조작제구나 이렇게 유추하는 건 쉬운데 요 결과값을 찾기가 조금 힘들어. 그죠? 그래서 좀 잘 봐주시고요. 계속 볼게요. 밀수품 취득제입니다. 얘도 부정수입제랑 느낌이 비슷하죠. 3년 원가. 강제징수 면탈제. 옛날 체납처분 면탈제라고 했는데 얘도 3년 3천입니다. 근데 유의하셔야 될 건 잘 보셔야 돼. 얘네 둘을 묶고 얘를 따로 보셔야 돼. 그러니까 얘도 보면 강제징수 면탈제인데 얘는 자기가 직접 한 거야. 자기가 직접 한 거. 그죠? 그러니까 직접 하면 넌 정말 쓰레기구나. 이래서 3년 3천인데 직접 하진 않고 걔를 그냥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이렇게 승낙한 사람 조금 봐줘. 2년 2천을 줄어들거든요. 얘를 잘 구분하세요. 가격 조작이 아니라 강제징수와 관련해서 자기가 직접 하거나 면탈하거나 그때는 3년 3천. 근데 걔를 방조하거나 승낙했을 땐 2년 2천. 그죠? 명의대여자라는 게 관세법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과거에는 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었거든. 명의를 빌려줬다.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면 다 1년 1천으로 통일이 됐었는데 우리 좀 어렵게 하려고 2년짜리가 늘어났어요. 요게 나오겠지. 과거에는 명의대여 나오면 전부 1년 1천이었어요. 1년 1천 여기도 1년 1천이었거든요. 그죠?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얘가 뉴라고 할게요. 아직 안 나왔어요. 잘 보세요. 얘도 좀 느낌 비슷합니다. 보시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그 중에서 허락한 거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한테 야 너 개인 통관고유 있어? 나 좀 빌려줘. 물건 급하게 살 거 있어. 그럼 알겠었어. 피 다시 불러불라 이렇게 불러준 거 있잖아요. 그걸 허락하면 1년 1천이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저는 개인 통관고유가 없거든요. 그죠? 해외 직구를 아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만 처벌하다 보니까 그게 근절이 안 된 거야. 그래서 빌려준 놈도 그리고 빌려서 실제로 그걸 쓴 놈도 둘 다 처벌하자 이렇게 바뀐 거라고. 빌려준 놈은 좀 불쌍하잖아. 호구 같은 애니까. 그래서 1년 1천인데 그걸 빌려다가 실제로 행위를 한 놈을 좀 더 세게 처벌한다고. 그게 2년 2천입니다. 이거 아직 안 나왔어요. 꼭 기억하시고요. 네. 과세자료 비밀 유지와 관련돼서도 3년 1천만 원 나와 있죠. 얘는 징역과 벌금이 병가 가능하다라는 단서 규정도 병가가 가능합니다. 이거 강조 많이 했으니까 아실 거고. 그죠? 과태료를 갖고 올까 하다가 안 보실 것 같아서 갖고 오진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조금 뭐 후루 끝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강의가 끝나면 항상 뭐라고 딱 이렇다라고 말하기가 좀 힘든 아주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어요. 그죠? 매년 드는데 기본으로 끝날 때도 그렇고 기출 끝날 때도 그렇고 한데 걱정되진 않아요. 그죠? 열심히 했거든요. 뭐 사실 제 자신한테 물어봐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죠? 열심히 했고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물론 미진했던 부분이나 아쉬움은 좀 있지만 괜찮습니다. 합격에 필요한 정보들을 다 전달드렸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안고 가시면 높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 될 거예요. 잘 정리하셔가지고 실수하지 마시고 아는 것만 잘 체크하고 오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어차피 다음날 가채점 할 수 있거든요.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MBTI가 중간에 F예요. 그것도 대문자 F거든요. 정이 많고 뭔가 선한 영향력과 어떤 남들의 기쁨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MBTI입니다.
살기 좀 불편하죠.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티발롬이라고 하는데 저는 F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합격을 누구보다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합격 꼭 하시고요. 2차까지 최종 관문 넘으셔서 필드에서 만나 뵙기를 학수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질문 사항이 있으면요. 가급적 제가 일하다가도 항상 그 홈페이지 하나 들어가 있어서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전화 주시는 거 좀 부담스러우니까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보는 즉시 바로 답변 드릴게요. 그죠? 뭘 말씀드리면 좋을래나? 그죠? 다 잔소리로 느껴지실 것 같아서 그죠? 잔소리 그만하시고 응원 일단 하고 있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아니 올해 강의죠. 26년도 강의를 위한 마지막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